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펜을 들고 서약서에 사인하던 그 순간의 떨림, 그 결정이 가져온 나비 효과.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과 그로 인해 살아난 여러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32살 결혼한 지 3년 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태민 씨 5번 창구로 오세요. 네, 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을 만났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신청서.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2시쯤 한 젊은 여성이 창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기증 서약서 신청하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장기기증 서약서 신청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서류를 꺼내면서 문득 그 여성을 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많이 창백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함은 김지영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계속 기침을 하셨어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 가보시는 게. 괜찮아요. 이미 다니고 있어요. 아,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원인의 사생활이니 참았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김지영 씨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서명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죄송해요. 손이 좀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한참 만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 완료됐습니다. 김지영 씨가 일어서는데 휘청거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어지러워서. 제가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물을 갖다 드리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폐 끼쳐서. 아니에요. 천천히 가세요. 김지영 씨가 떠나고 나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 있으신 건가?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 수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오늘 힘들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 그냥 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 여자분이 많이 아파 보이셨어? 응. 손도 떨리고 얼굴도 창백하고. 그런데 장기기증 서약을 하러 왔다고? 응. 혹시 시한부인 건 아닐까? 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보, 우리도 장기기증 서약할까? 갑자기 왜? 그냥 오늘 그분 보면서 생각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야?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연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리도 해보자. 정말? 응.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다음 날 출근해서 저도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박태민 1992년생.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어제 김지영 씨처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장기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박태민. 세 글자를 쓰는데 유독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하지만 서명을 마쳤어요. 그날 이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 벤치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지영 씨였어요. 혼자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분이 다가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요. 김지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구청 직원분. 네, 기억하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랑 얘기하실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저 폐암이에요. 말기예요. 6개월 남았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가족분들은,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언니 한 명 있는데 아직 말 못했어요. 왜요? 걱정하실까봐. 언니도 힘든 일 겪었거든요.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신 거예요? 네. 제 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죽음이잖아요. 무섭긴 해요. 죽는 게. 하지만 누군가 저 때문에 살 수 있다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김지영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서요. 한참을 함께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연에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폐암 말기래. 세상에 6개월 남았대.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지영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병원 치료 끝나고 나오면 연락을 주셨어요. 태민 씨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항암 치료 받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태민 씨 감사해요. 왜요? 제 얘기 들어줘서.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야말로 배우는 게 많아요. 뭘 배워요? 삶의 의미요. 지영 씨 보면서 제가 너무 당연하게 살았구나 싶어요. 김지영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아프기 전에는 그랬어요.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태민 씨도 그렇게 사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지영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입원했어요. 문자를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김지영 씨는 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지영 씨, 태민 씨,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와야죠. 옆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어요. 언니예요. 김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박태민입니다. 태민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생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지연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한 달. 아니, 그보다 짧을 수도 있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니 울지 마. 미안. 언니가 약해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연에게 말했어요. 지영 씨가 한 달도 안 남았대. 그래? 응. 힘들겠다. 응.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지영 씨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글쎄, 뭐가 좋을까?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으려나? 물어볼까? 다음 날 병문안을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지영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요?
네, 뭐든지요. 김지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다. 보고 싶어요. 바다요? 네. 어릴 때 가족들이랑 자주 갔었거든요. 부산 바다. 그럼 가요. 하지만 제가 지금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수영과 상의해서 주말에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허락도 받았어요.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수연, 김지영 씨 그리고 지연 씨.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김지영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대돼요? 네, 정말로.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 해변으로 갔어요. 와. 김지영 씨가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천천히 봐요. 시간 많아요.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태민 씨,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김지영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회를 먹고 카페에 가고 야경도 봤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희도 행복했어요, 지영 씨. 일요일 저녁 서울로 돌아왔을 때 김지영 씨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행복한 피곤함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김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태민 씨, 제가 가면 제 장기 잘 쓰여지길 바라요. 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잘 살라고. 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김지영 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영아. 지연 씨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태민 씨. 지연 씨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동생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유가족분들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날 밤 11시 37분. 김지영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지영아. 지연 씨가 동생을 안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지연 씨. 지영 씨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잖아요. 네, 알아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장, 간, 신장, 각막. 모두 기증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김지영 씨의 장기는 5명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심장 마이너스 40대 남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 간 마이너스 50대 여성 간경화 환자, 신장 양쪽 마이너스 30대 남성 20대 여성 신부전 환자, 각막 양쪽 마이너스 60대 남성 70대 여성 시각장애인. 5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영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저와 수연, 지연 씨 그리고 몇몇 친구들. 지영이가 당신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지영 씨를 많이 좋아했어요. 동생이 마지막에 행복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감사해요. 정말로.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이식 받으신 분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정말요? 네, 전달해 드릴게요. 편지를 받아보니 5통이었어요. 하나씩 읽었습니다. 첫 번째, 심장을 받은 40대 남성.
저는 3년간 심장 이식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증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심장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간을 받은 50대 여성. 저는 간경화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엄마 없이 살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분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들의 결혼식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신장을 받은 30대 남성. 10년간 투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직장도 잃고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증자분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번째 신장을 받은 20대 여성. 저는 25살입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에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분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각막을 받은 60대 남성. 30년간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손주들 얼굴이 어떤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도 손주들의 예쁜 모습도. 기증자분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영 씨, 당신은 5명의 인생을 바꿨어요. 지연 씨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지연 씨도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동생이 대단한 일을 한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생. 그날 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나도 지영 씨처럼 살자. 의미 있게. 김지영 씨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구청에서 장기기증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기기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시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여러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 달에 서약자가 10명, 20명씩 늘어갔어요. 태민 씨 수고 많으시네요. 상사가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아는 분이 장기기증을 하셨거든요. 아, 그분을 보면서 배웠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어느 날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이식 받으신 분 중 한 분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요? 네, 심장 이식 받으신 분이요. 며칠 후 그 분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민입니다. 기증자 분이 친구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3년간 병원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증자분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준호 씨가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서 뛰고 있어요. 새로운 심장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이 심장에게, 기증자분에게. 지영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지영 씨요? 네, 기증자분 이름이에요. 김지영. 준호 씨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폐암으로 29살에 돌아가셨어요. 29살. 네, 너무 젊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준호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김지영 씨의 마음을 기억하며.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후로도 다른 이식 받으신 분들을 만났어요. 간 이식 받으신 50대 여성은 딸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딸 결혼식에 갔어요. 축하드려요. 김지영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신장 이식 받으신 30대 남성은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잘 됐네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각막 이식 받으신 60대 남성은 손주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주가 그려준 거예요. 이제 볼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지영 씨. 천사예요. 진짜 천사. 모든 분들이 김지영 씨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계셨어요. 지영 씨. 당신의 선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1년 기일에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지연 씨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오빠는요? 저도요. 장기기증 홍보 활동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김지영 씨 묘소로 갔습니다. 지영아, 언니 왔어. 지연 씨가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내가 준 선물로 5명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지영 씨 저예요. 태민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뭔지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김지영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져도 될까? 갑자기 왜? 지영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아이를 낳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어.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정말? 응. 지영 씨 같은 아이로 키우자. 응. 2027년 봄. 김지영 씨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수연이 사이에는 2살 배기 딸이 있었어요. 아빠. 지영아 왔어? 네, 우리 딸의 이름은 지영이입니다. 김지영 씨를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에요. 아빠 이거 뭐야? 지영이가 제 책상 위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김지영 씨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아빠의 친구야. 친구? 응. 아주 착한 친구였어. 지금은 어디 있어? 하늘나라에 계셔. 왜? 아프셨거든. 근데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5명을 살리셨어. 어떻게? 이분의 장기를 5명에게 나눠줬거든. 장기가 뭐야? 심장이랑 간이랑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이야. 그럼 이분은 없어진 거야? 응. 근데 5명 안에서 계속 살고 계셔. 지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기하다. 그렇지? 아빠도 신기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응, 나중에 커서. 좋아. 나도 할래. 지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영 씨, 우리 딸도 당신처럼 잘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민 씨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인데요? 심장 이식 받으셨던 이준호 씨가 결혼하신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를요? 네, 기증자의 가족과 친구들을요. 며칠 후 준호 씨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저와 수연, 지영이 그리고 지연 씨까지. 와, 정말 결혼하시는구나.
그러게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예쁜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준호 씨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준호 씨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3년 전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기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지영 씨.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피로연 때 준호 씨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준호 씨. 이 모든 게 김지영 씨 덕분이에요. 지영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 아내도 김지영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준호 씨의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지영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계속 살아있네요. 네, 그렇네요. 여러 사람 안에서. 고마워요, 오빠. 동생을 기억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영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아, 오늘 재미있었어? 응. 결혼식 재밌었어. 그 아저씨 기억나? 응, 착한 아저씨. 그 아저씨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하늘나라 계신 아빠 친구 덕분이야. 그분이 살려준 거야? 응. 대단하다. 그렇지? 아빠 친구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나도 커서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 지영이도 그렇게 되렴. 지영이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지영 씨 사진을 보면서 편지를 썼어요. 지영 씨에게 3년이 지났네요. 당신이 떠나신지 하지만 당신은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 씨 안에서 다른 네 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딸 안에서도 살아있어요.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준호 씨는 결혼했어요. 간 이식 받으신 분은 손주를 봤대요. 신장 이식 받으신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요. 각막 이식 받으신 분은 세상을 보며 행복해 하세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당신 덕분에 바뀌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장기기증 홍보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감사해요, 지영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박태민 올림. 편지를 접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영 씨, 저 별이 당신일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034년. 김지영 씨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딸 지영이는 10살이 되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장기기증에 대해 배웠어. 정말? 뭐라고 배웠어?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거래. 맞아. 잘 배웠네. 선생님이 그러셨어. 한 사람의 기증으로 여러 명을 살릴 수 있대. 그렇지. 나도 커서 꼭 할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영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김지영 씨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어느 날 준호 씨네 가족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준호 씨는 이제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7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안녕, 난 지영이야. 나도 지영이야. 두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신기하다. 이름이 같네. 응. 우리 둘 다 착한 아줌마 이름으로 지었대. 그 아줌마가 우리 아빠 살려주셨어. 우리 아빠도 그 아줌마 친구야. 두 아이가 친구가 되어 놀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벌써 10년이네요. 그러게요. 김지영 씨 덕분에 저는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가정도 꾸렸고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준호 씨가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 여전히 뛰고 있어요. 김지영 씨의 심장이 매일 아침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김지영 씨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영 씨, 우리 왔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네요. 당신 덕분에 10년을 더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감사해요. 저도 말했습니다. 지영 씨, 저예요. 태민이에요. 우리 딸이 10살이 됐어요. 당신 이름으로 지은 딸이요. 당신처럼 착하고 따뜻하게 자라고 있어요. 두 지영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이 아줌마 이름이래요. 감사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침묵했어요. 김지영 씨를 기억하며,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이 준 생명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길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 아줌마는 천사야? 응. 천사 같은 분이었어. 나도 천사가 되고 싶어. 너도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면. 응. 그렇게 할게.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10년이 지났다. 김지영 씨가 떠나신지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있다. 준호 씨의 심장으로, 다른 분들의 장기로,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그분의 선택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명, 100명, 1000명. 장기기증 서약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모두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영원히. 김지영 씨,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끝이 떨리며 서명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단순히 장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김지영 씨의 선택은 5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가족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파급됩니다. 한없이 영원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장기기증 서약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지영 씨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난 후 내 장기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김지영 씨는 29살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향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5명이 그분의 장기로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서약했고 다음 세대까지 그분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생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서약서에 사인하실 때 손끝이 떨리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김지영 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한 설렘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생명을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장기기증 서약은 가까운 보건소나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장기를 기다리며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씨,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